카게야마 레이지. 40년 전 이나즈마 11 버스 전복 사고, 고엔지 여동생 유카의 교통사고, 구도가 감독 자격 정지를 당하게 된 사쿠라자키 중학교 사건, 라이몬 이동 차량 사보타주 사주, 전설의 철골 떨구기. 청소년 도핑 약물 투여 등의 압도적인 범죄 이력을 지니고 있다. 생긴 것도 범죄자가 아니면 곤란한 비주얼인데 그에 걸맞게 등장하기만 하면 악행을 일삼는다. 경찰이 무력한 건지 카게야마의 뒷배가 큰 건지 항상 체포당해도 풀려나거나 탈출한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신변 따윈 관심 없어 보이나 기도에게만큼은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FFI 편에서는 미스터 K라는 이명으로 등장하여 대뜸 사랑 고백을 박아버린 후 기도와 똑같은 모습의 클론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변태적인 행각을 벌인다. 이후 비디오의 오르페우스와 함께하면서 사연 있는 악당으로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사실 과거 자신의 아버지의 몰락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로 인해 그 빌미가 되었던 엔도 다이스키와 축구 자체를 증오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남몰래 루시라는 아이의 눈치료를 지원해왔다는 선행이 밝혀진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만행을 겨우 이런 사유로 용서해버리는 모습을 기도는 보여준다. 하지만 하늘은 카게야마를 용서하지 않았는지 결국 자신이 매번 일으키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고 갤럭시에서 충격적인 전개가 벌어진다. 바로 카게야마가 인가받지 않은 신약을 투여받아 지옥에 체포당하는 것도 거부하고 되살아났다는 것. 크로이와 류세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카게야마는 대뜸 사람들 속에 잠든 짐승, 즉 소울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카게야마는 해당 능력을 바탕으로 외계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설의 팔토비타 카오스 11을 구성하게 된다. 대회가 시작하고 나서는 김 나가고 싶어하는 애들 한번 붙잡아주고 자신의 특제 철골 수련장 한번 보여준 다음 나머지는 라이몬 출신들한테 전부짬 때리고 자동 사냥을 돌린다. 그러다 신도가 반항하러 오면 놀려주고 가짜 추루기가 팀에 잠입한 것도 모른 척한다. 결승전 직전에는 갑자기 팀을 나가버리는데 경기장 가니까 상대팀 감독이란다. 시합 중간엔 재미 좀 보겠다고 난입까지 하는데 즐길 거 즐기고 훈수거하게 남긴 다음 다시 퇴장. 그래놓고 최종전 때 뻔뻔하게 다시 돌아와서 말 한마디 읊어놓고 또 사라진다. 어찌됐든 카게야마는 이나즈마 11에 있어서 중간에 긴급하게 세탁된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근본 악역이자 일단 등장하기만 하면 재밌는 치트키 역할을 했다. 또한 갤럭시 마지막에서는 어스 11이 지구로 귀환할 때 홀로 우주에 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차기 빅토리로드 스토리에서도 색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키라 세이지로. 대기업 키라 그룹의 회장인 키라 세이지로에게는 축구를 좋아하는 히로토라는 친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히로토는 축구 유학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부 요원의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 사고가 은폐되어버린 것. 이후 세이지로는 크게 낙담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세이지로에게 친딸인 히토미코는 해니먼이라는 고아원을 소개해주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이지로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친아들과 똑 닮은 타치야를 히로토로 개조시킨다. 한편 지구에는 의문의 운석이 날아오게 되는데 그 정체는 바로 에일리어 석. 에일리어 석의 능력을 알게 된 세이지로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세상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다. 해니먼의 아이들을 외계인으로 둔갑시킨 후 에일리어 석을 이용한 강화 및 훈련을 거치게 해 전국의 학교와 학생들을 부수기 시작한 것. 사실상 국가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이었으며 일본 총리를 납치하기도 한다. 최종 목표는 에일리어 학원과 같은 하이 솔저 육성을 통한 세계 정복. 하지만 결국 제네시스의 패배와 아이들의 진심에 정신을 차리고 순순히 죗값을 치르기 위해 체포되는 모습으로 마무리한다. 이후 흑막 뒤 흑막인 켄자키 류이치가 에일리어 학원 건물을 파괴하고 다크 엠퍼러즈를 구성해 에일리어 석을 독점하겠다는 흑심을 드러내자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퇴장한 세이지로의 평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더욱이 FFI 편으로 넘어가서 이나즈마 재팬의 아시아 예선 1차전부터 바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한간에서는 사실 총리와 사전에 입을 맞춘 일본의 축구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냐는 농담이 나오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 세이지로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묘사가 나오는데 어른이 되어 멋지게 성장한 히로토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가르실드 베이안. 카게야마와 세이지로의 뒤에 존재했던 무인편의 최종 흑막 엔도 다이스케가 죽은 척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 것도 가르실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별명은 석유왕 가르실드. FFI 대회 의원장으로서 축구 대회를 위해 섬들을 개조시키는 재력과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브라질 팀 감독을 역임하며 데모니오와 로니저에게 RH 프로그램이라는 강화인간 시스템을 실험한 후 자신의 정예인 팀 가르실드의 완성작을 시술한다. 그 과정에서 더킹덤의 선수들을 가족을 인질 잡아 협박하기도 했다. 최종 목적은 대회 중 각국의 불화를 조장해 전쟁을 유도한 후 해당 강화 프로그램과 석유 자원 그리고 생산하던 군사 무기들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면서 세계 정복에 다다르는 것. 축구와 관련된 지원도 사실은 대중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민심용 투자였다.
하지만 축구장 내에서 축구를 건들면 큰일 나는 법. 겨우 중학생 4명한테 본인의 저택이 털려 기밀들이 유출되고 경기 도중에 체포당하게 된다. 이후 팀 가르실들을 동원해 리틀 기간트 구역에서 기습 시위를 펼치다 다시 추하게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 정도의 부와 명예를 축적한 악역의 행동이 정말 동네 바보용이 따로 없다. 아쉽지 않게도 어떤 사람처럼 다시 부활하지는 못한 듯하다. 센구지 다이고. 이나즈마 재팬의 FFI 우승 후 10년, 축구의 위상과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갔고 축구 실력으로 인간과 학교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가난했던 시절 축구공을 한 개 훔쳤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불우한 과거를 가진 센구지는 이런 부패를 두고 볼 수 없어 축구를 평등하게 관리하는 기관인 비프스 섹터를 설립하게 된다. 갓 에덴을 비롯한 육성시설에서 화신을 주력으로 하는 선수들을 대거 양성의 시드라는 조직을 생성, 해당 시대 선수들을 각각의 학교에 파견시키는 형식으로 학교들을 감시 및 관리하였으며, 공식 대회는 물론 연습 시합까지 모든 경기의 승패를 조작한다. 이 과정에서 거역하는 경우 축구부가 갈려버리거나 직위가 해임되거나 승부 조작에서 우선도가 떨어지게 하는 등의 보복을 받았다. 무서운 건 축구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시드 슈즈라는 다른 인물을 피프스 섹터의 성지로 내세우면서 진정한 흑막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시드 슈즈는 사실 피프스 섹터의 관리 축구가 옳지 않다고 내부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센구지 다이고와 이념을 대립하는 인물이었다. 이를 눈치챈 센구지는 홀리로드 결승, 혁명의 선봉장인 라이몬을 상대하던 이시드 슈즈의 세이도 오전을 하프타임에 강판시키고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피프스 섹터 최강팀 드래곤 링크를 등판시키지만 결국 라이몬에 패배하게 되면서 피프스 섹터는 해체되게 된다. 이전 악역들은 범죄의 규모가 더 엄청났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축구인들이 아니더라도 제압해야 하는 외부에도 그 행동이 드러나는 악행들이었다. 하지만 피프스 섹터는 기관의 어두운 진실들이 극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은폐되었으며 현실에서도 있을 것 같은 권력 집단의 압력 행사와 그렇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던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잔인함에도 또 다른 결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센구지는 경기 후 바로 갱생했다고 해도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새로운 부패를 만든 실제 흑막인데, 정작 처벌은 전면에 나섰던 이시드 슈즈만 받고 센구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난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엔딩인 것. 그런데도 뭔가 믿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사람 자체가 악한 건 아니라서? 홀리로드 편이 재밌어서? 별개로 세대의 일본 중학축구는 해당 사건을 통해 전대미문한 수준의 상승과 마츠카제 텐마라는 우주 괴수를 얻게 되었는데, 이 또한 누군가 의도했던 사실일지 정말 궁금하다. 토도 헤이키치. 사실 센구지가 갓 에덴을 만든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지원자 X라는 자의 의뢰를 받아 세컨드 스테이지 칠드런이라는 미래 인류의 종자를 양성하는 것. 이 세컨드 스테이지 칠드런이란 엄청난 힘들을 가진 인류의 진화체들로서 미래 세계에서는 인류에 있어 위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유전자는 당연하게도 축구인들로부터 발현된 것이며, 토도 헤이키치는 지구 전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엘드라드의 의장으로서 이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자 과거로부터 축구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알파, 베타, 감마의 프로토콜 오메가, 자나크의 자나크 도메인, 전원 안드로이드인 퍼펙트 카스케이드를 내세워 엔도 마모루와 다이스키를 돌덩이로 만들고 납치하며 역사를 수정하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라이몬에게 전부 저지당한다. 그러자 토도 헤이키치는 전략을 바꿔 라이몬과 손을 잡아 세컨드 스테이지 질드런들을 상대하기로 한다. 사류 에반. 텐마의 후손이자 세컨드 스테이지 질드런의 조직인 페이더의 리더이다. 세컨드 스테이지 질드런은 인간을 초월한 힘을 가진 만큼 수명이 짧아 단명하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자신들을 위험물로만 취급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어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테러를 일삼으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는데, 매일 하던 무력행위가 지루해진 이들은 라그나로크라는 축구 시합을 통해 전쟁을 선포한다. 해당 라그나로크의 룰은 3번의 시합을 치러 승리한 쪽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 결과는 서로 1승 1무 1패로 마지막으로 서로의 정예 멤버를 추려 최종전을 펼치게 된다. 끝내 패배한 사류는 조상님인 텐마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세컨드 스테이지 질드런의 능력을 포기하고 평범한 인간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사실 크로노스톤을 보다 보면 엘드라드와 페이더 사이에서 엘드라드 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 엘드라드 세력과는 같은 편이 되고 더 라군 즉 페이더가 최종 보스로 나와 서기도 하지만 세컨드 스테이지 질드런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 크다. 도대체 어른들은 이들에게 어떤 짓을 했길래 등장하자마자 멀쩡한 건물을 쳐부수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있을까? 라그나로크 도중에도 사리는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기고 페이를 배신하게 만들고 염동력까지 쓰게 만들었다. 그에 대응해 엘드라드의 어른들은 페이더의 아이들에게 해를 가할 생각 하나 없이 능력을 없애고 수명을 늘려주는 건강한 백신을 놓아준다는 굉장히 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어쩌면 크로노스톤은
무자비한 힘을 가지고 설치는 촉법 소년들을 상대로 세상을 지켜야 하는 어른들의 고충을 담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마지막에도 엘드라드의 어른들은 그들이 인류의 진화를 억지로 틀어막는 게 아닐까 하는 꽤나 심도 있는 주제를 놓고 깊이 고뇌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후 세컨드 스테이지 질드런 출신 아이들에게 이전의 범죄를 가지고 죄를 묻지도 않은 듯하다. 비트웨이 오즈로 은하 연방평의회 소속으로 지구의 그랜드 셀레스타 갤럭시의 주체를 알리기 위해 등장한다. 그랜드 셀레스타 갤럭시란 은하 최강 행성인 파라모비어스가 블랙홀에 의해 멸망 위기에 처하자 정복 전쟁 대신에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다른 행성들을 차지하기 위한 절차로 당연하게도 우주 규모의 축구 대회이다. 오즈록은 쉽게 말하면 해당 대회의 중요 운영진 역할인 것. 하지만 그의 정체는 사실 200년 전 파라모비어스의 선대 왕에게 멸망한 익살 행성의 최후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은 대회 결승 당일 파라모비어스의 주요 시설들을 점거하고 블랙홀을 없앨 코즈믹 플라즈마 광자포를 가로치며 복수와 우주 정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는다. 하지만 진짜 우주 괴수의 활약을 이기지 못하고 파라모비어스의 부대 왕과 대타협을 이뤄 서로의 죄를 묻지 않고 함께 공존하기로 한 것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오즈록은 분명 우주를 위협한 범죄자였지만 실제로는 피해본 인물 없이 어찌저찌 미수로 끝났다는 점과 너무나 확실한 복수 동기, 그리고 그것을 만든 파라모비어스의 행적이 겹쳐 악당이지만 이해가 간다는 평이 많다. 대회 도중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현황 나라야는 행성의 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스11 상대팀의 굳이 자천왕을 파견시키고 아빠랑 닮았다고 외계 남자를 떼써서 납치하고, 이런 파라모비어스의 상황에서 거주민들도 실제로 칠흑이나 오즈록이 왕이 되는 걸 바랬을지 모른다. 나라야가 유일하게 잘한 일도 바로 오즈록을 용서하면서 파라모비어스의 과거를 세탁하고 유능한 인재를 완전히 본인 편으로 만든 것이지 않나 싶다. 솔직히 오즈록은 그냥 간지나서 호감이에요. 미도인 무네타다. RS의 천칭을 운영하는 겠고 일렉트로닉스의 사장이다. RS의 천칭이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DNA 기반의 개인 최적화 교육을 하는 일종의 최첨단 영재 교육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혹한 훈련을 강요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어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도 하는데, 미도인 무네타다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노사카의 오오테이 치키노미야 중을 통해 RS의 천칭 프로그램의 성과를 어필하고자 했다. 하지만 오오테이 치키노미야의 패배와 노사카가 자신의 뇌종양을 증거로 RS의 천칭을 고발하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 몰락하고 만다. 사실 이 아저씨는 작중에서 비중이 너무나도 적은데 리부트 특유의 날림식 전개로 인해 존재감이 없어진 것. 등장할 때도 사장실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게 끝이다. 마지막에도 잠깐 등장해 하이자키가 찬공을 맞고 나가게 되는데, 아마 RS의 천칭을 받던 사람들 중에서도 미도인의 존재 자체를 인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알고 있다고 해도 순수하게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 여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순수 쓰레기 악역이라 딱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듯하다. 이리나 기리카난, 거울, 송곳, 칼날, 압정, 최루탄, 전기 충격기, 경열 살법, 최면 등의 온갖 부정행위가 세계 대회에서 판을 치게 만들었던 오리온의 사도들을 조종한 오리온 재단의 최종 흑막이다. 리부트 세계관은 고 시리즈와 비슷하게 축구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좀 더 비즈니스적인 측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 이리나는 그런 축구를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팀의 우승을 밀어줬던 것. 오리온 재단은 원래 축구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전 세계의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의로운 조직이었으나 일대 총수인 발렌틴 기리카난이 사망하고 그의 아내인 이리나가 실권을 잡으면서 성격이 달라졌다. 이리나는 남편 발렌틴과 활동하던 시절 세계 각지의 우두머리들이 군사 병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세상을 신뢰하던 남편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걸 답답해하던 이리나가 남편이 죽자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 것. 대회 내내 오리온 재단에 저항하는 팀들을 압박하고 결승전에서는 러시아 대표팀이 패배할 가능성이 보이자 경기를 강제로 중단시킨 후 경기장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전쟁과 관련된 기밀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팀인 섀도우 오브 오리온과 세계 올스타와의 시합을 성사시킨다. 그러나 늘 익숙한 패턴대로 주인공 팀에게 패배하고 경찰에게 체포되며 퇴장하게 된다. 이리나의 악행 동기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었다. 자신들이 좋은 의도로 봉사활동을 하던 국가의 아이들이 전쟁 같은 부정한 음모에 이용될 거라는 걸 알게 되면 누구라도 피가 거꾸로 솟을만 하다. 하지만 본인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아이들을 지원을 빌미로 협박하며 그들의 안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모품으로서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우선이 전쟁을 염두에 둔 어른들을 억제하는 것이었어도 자신이 밝혔던 사연과는 꽤나 동떨어진 스탠스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블라디미르나 바드 테스컴 같은 인간 말정들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자신의 아들인 베르나르도를 어린 시절부터 학대하는 장면이 드러나면서 실드를 칠 수 없는 순수 악역 이미지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에도 계좌에 돈 넣으라고 소리치던 걸 보면 결국 노렸던 건 이런 거였나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샌드백으로 쓰던 아들한테는 미안했는지
같이 체포되려던 베르나르도를 제지하긴 한다. 그런데 전쟁을 생각하던 국가 수장들과 그걸 건드린 일이나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지 않게도 리부트 시리즈가 완결됨으로써 영영 알 수는 없을 것 같네요.